자, 어쨌든 이 계산법에 따르면 이제 반스에 의하면 지구는 어쨌든 젊다. 왜냐면 창조과학자니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험프리즈가 이제 예전에 이제 샌디아 내셔널 랩에서 일했고요. 샌디아에서 일하기 전에 제너럴 일렉트릭 하이 볼티지 랩에서 이제 몇 년 일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80년대인 것 같아요. 1980년대 초반. 음, 그때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변압기 같은 거 이제 공사를 이제 많이 하겠죠. 예, 변압기. 그래서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전류가 이제 코일로 흐르고 그러면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세컨더리에 이제 코일의 뭐라고 그래 턴이 다르면은 이제 전압이 다르게 나오는 거 뭐 이런 원리죠.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 험프리즈는 반세의 월가 알았죠. 반스가 했던 월. 예? 아까 말씀드린 반스가 했던 이 계산 이런 걸 알았으니까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이 자기장을 유발하는 전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라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셨다면 초기값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전류의 초기값, 뭐 자기장의 초기값. 어떻게 정해졌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저 같으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1980년대 초반에 이걸 봤으면은 그냥 다이나모 이론을 이 맞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맞춰보려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는. 근데 이분은 전혀 다른 생각. 거의 아인슈타인급, 무슨 뉴턴급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전류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만 감동받는 거 아니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야, 대단하다 정말.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성운 가설 아시죠? 네뷸라 티어리. 그게 뭐냐면 이제 성운들이 이렇게 모여서 먼지 구름이 뭉축되면서 뭐 태양도 생기고 뭐 이게 행성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이제 지금 그게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카리나 네뷸라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이제 몰리큘러 하이드로전 아웃플로가 그러니까 이 그 수소 원자들이 막 펌핑이 돼서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청색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존의 주류 천문학계에서는 여기가 이제 별이 태어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별이 태어나 청색별은 이제 젊은 별이라고 합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좀 없고요. 그냥 젊은 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젊은 별이 있는 리즌에서 이제 하이드로젠들이 아웃플로우 되니까 이게 별이 창 뭐라고 그래요? 별이 생겨나면서 이런 가스가 팍팍 뿜어져 나오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별이 탄생되는 리진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프리즈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험프리즈는 안 믿습니다, 이걸. 그래서 안 믿어요. 어떻게 할까요? 꾸기꾸기 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 험프리는 뭘 믿어요? 성경을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깊음이라는 것이 이제 아마 깊은 물일 것이다. 근데 그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는 이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거로 또 이제 뒤에 근거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지금 지금 창조과학 천문학자들 있잖아요. 뭐 데니 포크널 뭐 이런 뭐 제이슨 라이 이렇게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찬성하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물로부터 시작했었고 이제 우주 멀리에 이제 물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립됐다는 게 이제 헬라어가 스미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함께 두다, 뭐 같은 곳에 놓다, 모으다, 뭐 이런 거 같은데, 험프리즈는 요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모든 만물을 물로부터 딱 시작하신 다음에 핵 반응 및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뭐 지구도 만들고 화성도 만들고 코어가 생기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우긴 거죠.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재밌게요. 그러면 험프리 말이 맞으면 전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나 이런 거에 물이 있거나 물이 있던 흔적이 있으면 더 이 물기원 가설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성인데요. 화성의 지진파를 분석해 보니까 지표 아래에 많은 그 균열이 많은 암석층과 고염도 물이 존재하고요. 이거는 마침 며칠 전에 퍼블리시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며칠 전에 퍼블리시된 걸 제가 따끈따끈한 걸 모셔왔습니다.
고염도 물이 이제 여기 마르스 퀘이크, 얼트 퀘이크이 아니라 마르스 퀘이크입니다. 이제 화성의 지진, 화성 화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지진. 화성의 하여튼 저기입니다. 마르스 퀘이크를 분석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고염도 물이 존재해야 될 거다라는 게 며칠 전에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리고 이제 화성에 이제 이러한 어떤 지형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화성에 물이 흐린 흔적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음층이 있습니다. 극지방에 가면. 그래서 이제 화성에 물이 있었다. 뭐 지금도 얼음 같은 게 있다. 뭐 지표면 아래에 있다. 이런 건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그죠? 그것을 근거로 수조 달러를 매년 써가면서 이제 로봇가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이제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 목적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달에도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달에 이제 이 소피아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뭐 하이드록실 그룹이 아니라 진짜 물 분자가 진짜로 이제 암석 이런 데 이제 섞여서 있고요. 워러 아이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극지방의 깊은 분화구에 물이 이제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달에도 물이 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험프리즈가 이제 우주론을 할 때 이제 궁창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궁창이 이제 우리 대기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이제 궁창으로 보고 궁창 위의 물을 우주 바깥에 이제 물층으로 이제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신학 교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뭐 제가 이거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험프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창조과학을 하는 우주론자 천문학자들은 대체로 이걸 지지합니다. 근데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적으로 여기 보면 뭐 여기에 이제 아 궁창이라는 단어가 이제 공간이라는 단어지만 여기 어원이 이제 금속을 두들겨서 늘려 펴다 할 때 락커 늘려 펴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층을 쫙 눌려서 이제 얇게 펴듯이 바깥쪽으로 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재미있게도 험프리와 같은 의견을 달리하는 천문학자들도 창조론자들은 대체로 이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바깥에 물등이 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증거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그 어떤 근거로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험프리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시편 148편이 4절인데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뭐 이제 이런 시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건데요. 현재형이란 것은 하늘 위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윗 때, 당시에. 그런데 만일 이제 궁창이 이런 궁창 위에 물이 그냥 대기권 위의 물층이었으면 과거에 있었어도 지금 없잖아요. 그죠? 과거에 있었어도 노아 홍수 때 이제 그 슈퍼소니컬리 이제 막 분출되는 그런 지하에서 분출되는 건 물들이 성층권까지 가서 그런 걸 다 파괴를 했겠죠.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거죠. 다윗 때는. 그죠? 물층이 있었어도 노아 때 있었어도 노아 전엔 있었어도 다윗 때는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없듯이. 근데 여기 보면 물층이 있다고 이제 현재형으로 썼으니까 뭐 이런 걸 근거로 그 물층은 우주 바깥의 물층이다 이런 뭐 얘기를 하고 물론 뭐 왜 시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대체로 창조과학계의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몇 가지인데 재밌게도 이거는 이제 제 영역입니다. 적색편이 6.9는 뭐냐면 한 130억 광년 정도 떨어진 거로 130억 광년 떨어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쌍성계를 대상으로 했더니 이제 분자선이 쭉 관측을 해보니까 물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이거는 110억 광년 이거는 그죠? 110억 광년 정도 떨어진 데서 또 이제 H2O 방출선을 이번에는 고해상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하게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는 요번 올해 2025년 4월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아카이브인데 이것도 이제 논문이 디셈버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실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 끝자락에 산소가 발견돼 이제 요거는 JADES 뭐 GS 뭐 이런 은하인데 요 은하에서 산소 방출선이 검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빅뱅 이론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이게 이제 135억 년, 135억 광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굉장히 초기예요. 우주 굉장히 초기. 그러면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 당연하지 안 되지만 산소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람다 CDM에 의하면 빅뱅 직후에는 하이드로겐, 힐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오xygen, 카본, 아이런 등은 어떻게 생기냐? 별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럼 별 내부에 이제 핵융합을 통해서 별 내부에서 생기는 거예요. 별 내부에서만 생기면 여기서 봐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보이려면 이 별들, 이런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이제 수명을 다해서 초신성으로 폭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 먼 거리에서 이 검출된 정도가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수십억 년은 이제 지나야 돼요. 빅뱅 이런 하에서. 근데 이거는 이 빅뱅 우주가 태어난 지 3억 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곤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빅뱅 일어나에서는 이게 설명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꿋꿋해요. 참 대단하죠. 뭐 이 말도 안 되니까 빅뱅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 기원 가설을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샤마임이 이제 하늘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임이 물이고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이뭐 that which is of the waters, 뭐 the place for water라는 이제 뜻이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물들을 포함한 물이 있는 곳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다른 논문에서도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도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험프리스 논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구뿐만 아니라 은하, 예? 뭐 우주 바깥의 물층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의 은하들도 물에서 시작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일단은 이제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든 아니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거기까지는 이제 못 박아둡니다. 야, 그러면 햄프리즈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물에서 생겨났다고 일단은 가설을 세운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어떤 관측 결과가 이제 그것을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물이면 이제 지금 물을 얘기한 이유는 이 물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감쇄가 되어 오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험프리가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한 거잖아. 하나님이 이 자기장이 지금 있는데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이제 그 안에 있다는 거고 전류를 초기 값을 어떻게 무슨 방식을 통해 정하셨지? 라고 막 고민을 하면서 혹시 이 하이드로전에 그러니까 수소죠. 하이드로전의 핵이 뭐예요? 이제 프로톤이잖아요. 그 프로톤이 이제 이 퀀텀 파티클들인데 이게 평소에 막 섞여 있다가 이제 이게 자석 참 이건 뭐라 하죠? 자석 같은 건 이제 전자의 그 스핀이 정렬이 되는 게 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를 보지 않고 이 하이드로전의 뉴클리아이 그러니까 그 수소의 핵들을 하나님이 처음에 물을 창조하실 때 순간적으로 정렬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황당하죠. 근데 만일 그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끄적끄적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험프리즈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 핵의 스핀이 모두 정렬이 되었다면 이렇게 보통은 수소 핵의 스핀이 막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게 한 방향으로 짠 하고 줄을 서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프로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스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뭐 써 있습니다. 1.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있죠. 암페어 미러 스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계산을 이제 해보니까 생성된 물분자 안에 이제 수소 원자핵들의 개별적으로 자기 모멘트가 이제 정렬이 돼 있으니까 자기 모멘트가 쫙 있고 거기 다 이제 합쳐지게 돼요. 수소 원자가 두 개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1000개면은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 안에 처음에 물로 형성이 됐다면 태양만한 그 공화 안에 이러한 물 원자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원자 수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매그네틱 모멘트가 얼마인지는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톤의 개별적인 매그네틱 모멘트를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제 성립됐다고 하는 게 시니스테이미가 이제 핵 반응 및 화학적 변화라고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의 핵의 스핀이 정렬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변환이 되는 거죠. 물질로. 그러면은 처음에 물이었는데 이런 게 변환이 되면 매그네틱 모멘트가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그네틱 플럭스가 생기고요. 매그네틱 플럭스는 이제 자기 선속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한국말이 더 어려워서 자기 선속은 뭐냐면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총량이에요. 자기장의 총량. 한마디로 그냥 자기장인데 자기장을 미러 스퀘어로 나눈 겁니다. 한마디로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선속을 가지고 있고 이상적 도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막 이상적인 전도체, 뭐 구리 뭐 이런 전도체입니다. 전도체가 자기 선속을 가지고 있으면 그 크기나 형태가 순간적으로 변해도 그 플럭스가 유지된다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이제 나중에 83년에 이제 샌디아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마침 그 선프리 박사즈 옆에 있는 그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했냐면 자기 선속을 가지고 있는 구리관을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컴프레스 하는 실험인데 왜 그랬는지는 전 모르지만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속이 유지된 거예요. 매그네틱 플럭스가 메인테인 된 거죠. 이제 뭐 그런 실험 결과도 있고 뭐 이론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전도체는 자기 선속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물로 창조하신 게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를 인디비주얼 하이드로젠 뉴클리아이들이 갖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선속이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물질로 변해도 그 선속을 유지를 해요. 다만 유지된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감쇄를 하게 되는데 뭐로 감쇄돼요? 여기 보면 이제 지구 같은 경우 이제 지구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코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어가 이제 철로 돼 있으니까 전도체잖아요. 그럼 코어 외핵에 이제 이 전도체니까 그걸로 이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선속이 이제 이렇게 볼리컬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면서 이 코어의 저항 때문에 전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면서 이 자기 선속도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스트렝스도 점점 감쇄가 되는 거죠. 왼쪽에 보이는 이런 어, 익스포넨셜리 감쇄가 되게 되는데 뭐 이런 건 뭐 이제 당연한 거고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감쇄가 될까 해서 이제 감쇄가 되는 거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이 코어에 이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스, 머큐리, 뭐 earth, 비너스 이런 것들은 이제 그쇠 이런 그 철로 이루어진 코어들을 갖고 있고 근데 뭐 유레너스, 넵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전도도가 낮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전도도가 어떻게 된 다시 말하면 전기 저항 때문에 얼만큼 빨리 그 자기장이 줄어든다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구에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험프리즈의 이론을 가지고 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이제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면 물 기원 가설과 수소핵의 정렬로부터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처음에 물에서 물이 나와. 그죠? 그래서 물로부터 시작했고, 지구와 딱 똑같은 그 구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소핵이 정렬이 됐어요. 자기장이. 아니, 스핀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인디비주얼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었고, 그로부터, 그러면 지구만한 구에 물 원자가 몇 개 있나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매그네틱 모먼트가 초기 값이 나옵니다. 5.6 곱하기 10의 24성 앰페어 스퀘어 미러죠. 그런데 이제 1973년도에 76년이었나요? 3년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바른즈가 이 측정된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점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매그네틱 모멘트를 계산을 했거든요. 그게 1.5 곱하기 10의 24성이에요. 잘 맞죠?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그죠? 아주 신기하게 들어맞아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빨간 점점점 커브처럼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까지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이제 그 험프리의 이론과 험프리의 이론을 지구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행성도 이제 지구만큼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관측이 있었고 뭐 실제로 모든 행성에 다 우주선이 가서 이런 매그네틱 필드도 측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쭉 넘버들이 있고 오른쪽에 그 네모난 빨간 거에 보면 이제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매그네틱 모멘트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측정이 되죠. 매그네틱 모먼트가 이렇게 짝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0분의 1 정도. 그죠? 창조되었을 때에 비해서. 창조는 언제? 험프리즈는 무조건 6천년입니다. 그래서 험프리즈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무조건 6천년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끝. 6천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했을 때 M created, 예? 매그네틱 모먼트 created가 5.53 곱하기 10의 24승이고요. 지금은 22승, 22승이죠. 그리고 이제 험프리즈가 이제 플럭스를 매그네틱 플럭스를 썼게 됩니다. 이 매그네틱 플럭스 별거 없습니다. 이 웨버에서라는 것은 매그네틱 필드를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행성 또 그다음에 태양까지도 쭉 계산을 이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는 게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살표로 된 게 쭉 대각선이 있잖아요. 이게 크리에이티브 플럭스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물이니까 계산이 간단하죠. 물이니까 그 천체 크기 알고 그 크기에 그러면 물 원자가 몇 개 있냐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매그네틱 모멘트가 얼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크기를 다 노멀라이즈 해버리면 다 똑같아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를 썼고요. 여기 보면 맨 오른쪽이 선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제일 크니까 제일 자기장이 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 면적당 단일 면적당 자기장의 강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자기 선속. 예. 단일 면적당의 선속이 자기장이고. 예. 제가 자기 관련 연구를 하는데 제가 막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세런 쭉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플럭스고요. 그러면 이 점점점은 뭐냐? 점점점이 현재 메저가 되잖아요. 현재.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현재 우주선이 가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 측정된 값이에요. 점점점은.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왼쪽이 log 스케일이니까 이거를 리니어 스케일로 바꾸면 물론 이렇게 exponentially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거지만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스케일을 씁니다. 여기 이제 문과 아니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 1800입니다. 죄송합니다. 1980년도 후반에 이거 다 했어요. 끝. 80년도 후반까지 계산을 다 마치고 이런 식으로 다른 행성에서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왕년엔 이랬을 것이다 다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벌써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더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1시간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뭐 쉬었다 하기 원하시는 분은 1이라고 좀 써주시고 아니면 뭐 계속 하겠습니다.